어, 이재용 징역 5년 징역형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과의 연관성이 나왔지요. K스포츠 미르재단의 뇌물죄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이제 유튜브 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거는 이제 칠판 걸고 강의식으로 이걸 브리핑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다음번에는 칠판 걸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설명하고 이재용 5년 징역형 중에 K스포츠 미르재단 무죄 나왔던 여부, 그거를 그렇게 강의식으로 해야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방송에서는 딱 한 가지 쟁점 사항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그것은 이재용 뇌물죄 사건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준 것은 무죄다라고 판단했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이 헌재에서 탄핵 결정과의 관련된 부분, 먼저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은 총 그게 1페이지부터 총 89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입니다. 그 결정문은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가 사건 개요고, 9페이지에서 심판 대상, 또 9페이지에서 심판 진행 과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적법 요건, 즉 적법 요건이란 것은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법 요건을 말한 거예요. 또 국회의 소추 요건, 이런 것도 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고,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탄핵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 47페이지가 제일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이란 것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이죠. 그것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이게 이제 제일 길어요. 20페이지에서 47페이지. 이 부분에 지금 이재용의 K스포츠 미르재단 뇌물 공여 혐의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6항에 20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7항으로 47에서 49페이지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49에서 50쪽이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그 다음에 50쪽에서 55쪽이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여부.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세월호 7시간.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10항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55쪽에서 57쪽입니다. 그리고 11항 결론 57쪽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소수 의견 낸 사람들 의견입니다. 89쪽까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7쪽에서 헌재 결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57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보면 오늘 제 방송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 이재용 사건에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한 220억을 지금 이재용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로. 그러면
지금 헌재의 그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여부, 이게 20쪽에서 47쪽, 거의 한 27쪽에 달하는 장황한 내용입니다. 장황한 내용에서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 중에서 헌재도 물론 헌재가 이제 사법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뇌물죄를 범했다 안 했다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26쪽에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발췌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미르 설립, 여기서 보면 K스포츠 설립이 3항에 나오나요? 음. 2항이 미르 설립이고 3항이 K스포츠 설립인데, 그 내용 중에 그런데도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지시로 문화 관련 재단 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피청구인이 그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미르 설립에서 맨 끝에만 보면 지금 발췌독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최서원과 안종범은 기업들로부터 미르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즉 이 근거 서류를 검찰이 공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미르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에 그렇게 기억되었다. K스포츠 설립에 대한 것도 쭉 뭐 앞에 긴 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이거 어디 검찰을 다시 읽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재가 제6항에서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기업들은 2016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K스포츠에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그래서 이 288억의 출연금을 지금 이 이재용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이것은 뇌물죄가 아니다. 이렇게 무죄가 나온 거죠. 288억 원의 출연금.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사건에서는 토탈 440억 중에 유죄로 인정된 것이 70몇 억이죠. 나머지 다 깎여버렸고, 그 중에
K스포츠 미르재단의 재단 출연금이 288억 원. 이게 지금 무죄가 나온 거죠. 또 이재용 사건에서는 그 미르 이게 이제 액수가 좀 틀리는 거는 288억 가운데 80억이 또 바뀌었는가 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액수가 좀 달라지는 건데 어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280억이든 220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렇게 다른 언론의 자유 침해 뭐 생명권 보호 다 이런 거 다 이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재가 판단하였고 57쪽에 가서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한 페이지에서부터 발췌독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미르와 K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최서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했어요. 헌재는. 그런데 이거대로 된다고 한다면 미르와 K스포츠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것이라면 그 이재용 재판에서 이것이 이 뇌물죄의 유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미르와 K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최서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헌재가 그 56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헌재가 결정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으니까 즉 최서원에게 최서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용 재판에서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한 패로 보고 최서원에게 돈을 준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또는 경제 공동체로 해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리로 해가지고 이 K스포츠 미르재단의 재단 출연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뇌물죄이다. 라고 지금 검찰이 특검이 이재용 뇌물죄로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기소. 그럼 이게 유죄로 나와야 돼요. 이재용이 이 K스포츠 미르의 그 재단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최서원에게 뇌물 준 것으로 뇌물죄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 헌재의 결정이 맞다면 헌재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미르와 K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그렇게 밝혔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까지 특검의 조서, 국회 소추 의견서 이런 걸로 판단할 때에 미르와 K스포츠는 최서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사익 추구에 이용되는데 이재용이 뇌물로 준 것도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익 추구에 이용됐으면 뇌물을 준 거죠.
뇌물을 준 게 아닌데 사익 추구에 이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지법 1심 판결의 결과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다가 출연한 돈은 정당한 출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정당한 출연. 네? 그럼 이 중앙지법의 판단이 맞다면 정당한 출연금을 받아서 헌법재판소는 그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출연금을 받아서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이용하였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지금 법원이 결정했으니까, 법원이 K스포츠 미르재단의 이재용 출연은, 삼성전자의 출연은 정당한 출연이다 라고 지금 중앙지법 김진동 판사는 판결을 한 거예요. 정당한 출연이었다. 뇌물죄가 아니다. 뇌물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면 정당한 거죠. 죄도 아닌데 부당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한 출연을 받아서 최서원이 마음대로 썼다.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사용하였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이용하였다라는 판단은 지금 이 지방법원 중앙지법 1심의 판단과 지금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안 된다. 즉 각하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실관계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 없다. 왜? 지금 국정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대통령의 이러한 국회에서 소추를 받아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를 계속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졸속 재판을 해야 된다. 왜? 국정 공백이 길어지니까. 졸속 재판을 우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거죠. 태극기 시민은 졸속 재판 하지 마라. 왜냐?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지 않냐. 드러났잖아요. 사실관계가 하나 드러났어요. 이재용 재판에서 K스포츠와 미르, 이거는 뇌물죄가 아니다. 뇌물죄가 아니면 뭡니까? 정당한 집행이죠. 정당한 집행이었거나 아니면 삼성이 알아서 긴 거죠. 알아서 긴 거야. 이렇게 하면 박 대통령 마음에 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박 대통령이 우리를 좋게 볼 것이다. 라고 알아서 긴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냐? 알아서 긴 돈을 가지고 최서원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긴 돈. 그건 나쁘게 봐서 알아서 긴 돈이고 그냥 삼성이 협조한 거죠. 미르 K스포츠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래서요, 이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1, 2, 3, 4번까지는 이제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적법 요건 판단이었고, 사건 개요 심판 대상,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적법 요건, 그 다음에 탄핵의 요건까지 이제 5항까지 그렇게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6, 7, 8, 9, 이 네 항목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그게 6, 7, 8, 9항입니다. 6항이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게 제일 장황하게 제일 이슈화된 거였고, 이게 27페이지에 걸쳐서 따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7, 8, 9는 다,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자, 7, 8, 9항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항, 공무원 임용권 남용 여부 보면, 공무원 임용권 남용 여부는 이게 소위 말하는 노태강하고 진재수, 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진재수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커졌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헌재 결정서 내용에서 이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그때 세계일보 사장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그것도,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권 보호 의무, 즉 세월호 7시간 얘기입니다. 이것도 5페이지나 이제 했는데 보면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쭉쭉쭉 나가서 3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 6, 7, 8, 9 4개의 항을 가지고 지금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한 건데, 이미 이 헌법과 법률 위배사항 7, 8, 9항, 즉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노태강 진재수, 정유라 승마대회 어쩌구나 한 거, 그거는 아니라고 했고,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이것도 세계일보 사장 청문회 나와서 증언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것도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여부, 이거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7시간도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된다는 거는 6항이에요.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거가 탄핵 소추가 되었다는 거죠. 6항이. 즉 6항에 대해서 10항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피청구인을 타면할 것인지 여부. 10항 맨 마지막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라고 말한 것은 이게 지금 막 57쪽, 89쪽에 달하는 길다란 탄핵 소추 의견서지만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6, 7, 8, 9항에서 열거한 겁니다. 6. 사인의 국정개입, 최서원의 국정개입 말하는 것이고, 7번 공무원 임명권, 노태강 진재수,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이거 세계일보, 9. 생명권 보호 의무, 이거 세월호 7시간. 여기서 7, 8, 9를 다 제한다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7, 8, 9는 다 아니다. 그러니까 6항만 된다는 거였어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하나로 줄어듭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피청구인은 자신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했을 때 이때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하여 이렇게 한 항목으로 이제 축소됩니다. 7, 8, 9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6항마저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인데 지금 중앙지법 이재용 판사 사건에서 최서원에게 삼성그룹이 뇌물죄를 범한 게 아니다. 삼성이 이재용이 뇌물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뇌물을 준 건 아니야. 최서원에게 뇌물을 준 건 아니라면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뇌물이 대가성 없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또는 호의적인 기부행위죠. 호의적인 기부행위. 호의적인 기부를 받아서 최서원이 마음대로 썼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의적인 기부. 뇌물죄가 아닌 정당하고 호의적인 기부를 받아서 최서원이 마음대로 쓴 행위. 이게 국정농단입니까? 분명히 사인에게 여기 나오듯이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에서는 또 무슨 뭐 여러가지 했죠. 뭐 장관을 임명하는데 뭐 최서원이 어쩌고 해서 됐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것도 최서원의 지금 그 재판 결과에서 죄가 안 나왔잖아요. 최서원이 그러한 뭐 죄를 진 것이 아닌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죄를 진 건 아니야. 최서원이 그러한 데에서 죄를 질 수도 없고 그냥 막연히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국정개입을 허용하였다. 근데 국정개입의 허용의 실체가 별로 없어요. 뇌물죄도 없는 마당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탄핵 재판소의 결정이 그럼 왜 탄핵한 거예요? 최서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은 물론 이 탄핵 그 결정문에 헌재의 결정문에 보면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했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한 건 아니었고 권한 남용과 사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기에 파면한다 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뇌물죄의 성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관계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즉 이재용이 최서원에게 K스포츠 미르재단 출연금을 준 것이 뇌물죄를 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중앙지법에서는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뇌물죄를 범한 게 아닌데, 그러면 합법적인 돈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재단 출연 행위였다고 중앙지법에서는 인정한 겁니다. 즉 박 대통령 탄핵소추장에 헌법재판소의 6, 7, 8, 9 항 중에 7, 8, 9항은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고, 6항이 27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개입과 남용 여부인데, 그 대부분이 전부 근거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그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뇌물죄 사건에서 그것이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고 중앙지법이 지금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소장을 사실로 채택한 이 헌재의 그 결정이 너무 빠르다. 그거는 그런 것을 증거 자료로 선택한 것은 너무 빨랐다는 하나의 방증이 됩니다. 방증. 헌재가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하였다면 직접 증거가 되겠지만, 헌재는 뇌물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죠.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뇌물죄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냥 탄핵 파면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개연성을 포함시켜서, 그러한 개연성을 포함시켜서 아주 넓게 범위를 잡아서 이것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 그 안에는 뇌물죄의 가능성도 포함해서 넣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자료로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최서원과 이재용 사이에 이재용이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행위, 재단 기금 출연 행위가 뇌물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상당 부분 6항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헌재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근거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논리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뇌물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헌재는 국정개입 허용을 했다, 대통령이 권한남용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간 거기 때문에 그 대부분 근거가 검찰의 공소장이었고, 검찰의 공소 중 상당 부분이 지금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고? 정상적인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딱 부러지게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이게 완전히 모순관계로 들어간다면 얘기하기가 좀 쉬운데,
약간 각도가 틀립니다. 약간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딱 부러지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용 사건에서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 재단 설립 행위가 뇌물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판단은 분명히 이 탄핵 소추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태극사랑신문이 지금 발간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독자 수가 부족해서 지금 구독자 확충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또 새로운 구독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더라도 구독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태극사랑신문 4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잘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원고료나 이런 걸 제대로 잘 못 주고, 이렇게 많이 못 주고 하니까 편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원고 채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기자 역할을 뭐 그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신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구독자들이 또 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저는 태극사랑신문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뭐 다른 신문처럼 뭐 몇 개월간 뭐 중단한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적더라도 모아지는 대로 돈을 또 모아서 발간하고 꾸준히 어쨌든 구독자만 계속 늘어나면, 지금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좀 예상대로 못 나갈 뿐이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구독자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가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신문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주위 분들에게 이걸 알아보면 몰라서 이걸 구독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신문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구독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입니다. 태극사랑신문 2호의 표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태극사랑신문이 3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론지를 겨냥하고 출범해서 지금 3호까지 찍어냈는데요. 지금 구독자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뭐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태극사랑신문을 발간할 때마다 한 130에서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뭐 적게 찍어도 그렇게 듭니다. 종이값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000부, 3,000부 찍어서 다 이렇게 홍보용으로 돈 안 받고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구독자를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신문을 발간해야 우리 태극사랑이 살아남는다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홍보용으로 계속 한번 찍어낼 때마다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는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끝이 보여서 우리 태극사랑신문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일단 구독 선전을 많이 하고, 제가 적극 나서서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 구독자를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모아주시는 돈이 이 150만 원을 넘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20명, 15명 이상, 한 20명 가까운 분들을 구독 신청을 받을 때마다 태극사랑 신문을 발간해야지, 지금 이렇게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태극사랑 신문을 발간했는데 기대에 너무나 많이 못 미칩니다. 제가 태극사랑 신문이 발간되면 구독하겠다고 약속했었던 문자 메시지 이런 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것을 믿고 태극사랑 신문을 발간했는데 실제 돈을 구독하고 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어서, 그것도 아주 현저히 적어서 지금 3호까지 발간을 한 후에 4호를 지금 발간을 하고, 지금도 벌써 오버해서 발간했는데요. 저는 어떤 독지가가 도와주거나 무슨 주식 그 대금으로 신문을 찍어내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구독자가 낸 구독료 가지고 신문을 찍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바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태극사랑 신문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여타 다른 애국신문들은 저처럼 100명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지금 발간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저는 그만큼만 저한테 줬으면은 저는 이 태극사랑 신문 지금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도 못 되는 거 가지고도 이만큼 이제 끌어왔는데요. 여기서 저는 신중하게 이렇게 끝이 보이는 그런 신문 발간을 무턱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 구독 홍보에 나서고, 여러분들도 태극사랑 신문 구독 홍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태극사랑, 제가 이러한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 저번에 한번 한 이후로 또 있는 분들이 구독을 신청해 오셨지만 아직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채워가면서 적극 이것을 나의 신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신문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최소한도 구독자가 600명은 넘어서야 마지노선을 넘는 것입니다. 600명을 넘는다 그러면은 다른 애국신문들 그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600명만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제가 하고자 있는 이 경영 방식이 얼마나 짠돌이식이고, 욕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욕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짠돌이라고. 짠돌이식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저희 태극사랑신문의 구독자들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을 약속하셨던 분들, 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태극사랑신문 구독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1-094293 태극사랑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10월 13일에 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7시에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산림문학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검색이 나옵니다. 그 명동역 1번 출구입니다. 명동역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산기슭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남산 쪽으로. 그렇게 남산 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요. 한 1번 출구에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의 뭐 한 200m? 그 정도 올라가면은 산림문학관이라고 있어서 카페도 있고 연주홀도 있습니다. 거기서 4월 13일 금요일 7시에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고, 공연은 일부 순서는 제가 제가 독창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거의 한 8곡에서 한 10곡 정도 독창의 수준으로 해서 맨 끝에 아리아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꾸미는 무대를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 합창
소프라노, 바리톤, 독창 이렇게 해서 2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부가 좀 더 깁니다. 길고 합창 공연도 있고 그렇게 해서 1, 2부 7시부터 해서 한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